안녕하세요. 입시설계사무소 대학감입니다. 오늘은 김덕원 선생님 모시고 특목고, 그 중에서도 이제 과학고, 영재고, 그리고 일부 이과 집중형 자사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조금 빨리 움직이시는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부터 우리 어느 고등학교에 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참 많으실 거예요. 어떤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과학고나 영재고를 준비를 할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그 차선책으로 그냥 자사고, 광역자사고든 아니면 전국형 자사고든요. 광역자사고든 전국형 자사고든 자사고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그 대안으로 그냥 우수 일반고를 노리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오늘은 각 학교별 특성에 대해 가지고 조금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어떤 학생들이 각 학교에 맞는 학생들일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이제 중학생이 된 애가 이제 수학이랑 과학에 흥미가 있는 것 같을 때 과학고나 영재고에 가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수학과 과학에 흥미가 있다고 한다면 과학고나 영재고를 준비해 보는 것이 굉장히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과학고와 영재고를 가면 얻을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중에는 이제 과학고, 영재고에만 있는 어떤 특별한 교육과정이라든지 심층적인 탐구들이 대학까지 연결되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생이 앞으로 뭔가 목표가 학자나 아니면 좀 심화적인 기초과학 쪽으로 본인의 진로가 정해져 있다면 과학고에 진학하는 것이 좋고, 둘째로 저희가 좋은 고등학교를 보내고 싶어하는 이유가 현재는 고등학교 내에서의 교육보다는 어떤 대학에 진학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과학고는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서울대로 진학을 하는 학교 중 하나입니다. 영재고도 마찬가지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보는데요. 다양한 활동 그리고 프로젝트, 실제로 활용되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이 생기부를 채우기에 굉장히 수월하고, 이를 토대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좋은 학교에 진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과학고나 영재고를 준비하다가 아니 본인의 어떤 진로가 바뀐다든지 좀 안 좋은 결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그걸 과학고나 영재고를 준비하면서 배웠던 이런 사고 과정들이 일반고 진학하여서 과학교과나 수학교과를 공부할 때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일반적인 학생들과 다른 사고 방식 혹은 다른 관점에서 접근하여 문제를 다각도에서 관찰하여 바라보는 그런 것들이 일반고에 가서도 생기부를 채우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실제 어떤 교과적인 성적에서도 우수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이가 만약 수학과 과학에 흥미가 있다고 한다면 과학고나 영재고에 입시 준비를 하는 것은 아이에게도 좋은 경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수학이나 과학 교과에 흥미가 있는 학생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 아이 수학이랑 과학만 흥미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도 과학고에 진학을 해도 도움이 될까요? 사실 수학과 과학에만 흥미가 있는 학생이 오히려 과고나 영재고를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일반고나 자사고를 지원해가지고 입시 경쟁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결국 다른 과목들을 내가 어느 정도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은 마찬가지이고, 그렇다면 차라리 과학이나 수학 교과에 많은 교과가 편중되어 있는 과학고가 수학과 과학 쪽에 집중적으로 흥미가 있는 학생들한테 유리한 환경이 만들어질 것으로 생각되는데, 다만 생각해 보셔야 될 부분은 국어나 영어 능력이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과학고에 진학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문해력이나 어휘력 같은 경우는 필수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고, 심지어 원서 같은 경우도 활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논문들을 내가 참고하기 위한 어느 정도 기본적인 영어 실력도 준비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과학고나 영재고보다 오히려 일반고나 아니면 자사고에 지원했을 때 더 맞는다, 이런 학생들이 조금 있을까요? 사실 과학고나 영재고 지원하면 좀 부족한 아이들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의대 진학보다는 어떤 과학의 탐구에 초점이 맞춰 있는 학생들 대상으로 좀 얘기를 하면 세 가지 특징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어와 영어 실력이 아주 미흡한 학생들입니다. 금방 국어, 영어보다는 흥미가 과학, 수학 쪽에 집중된 학생들은 과고, 영재고 진학하면 좋다고 했는데 왜 국어, 영어 실력 얘기가 나오지 하는 것은 아까 말했던 문해력과 약간 영향이 있는데요. 실제 영재고에 진학에 성공하였던 학생이 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사실 본인의 어떤 생각하는 그런 방향성은 굉장히 좋았으나 뭔가 문자, 이렇게 문단으로 돼 있는 어떤 텍스트로 돼 있는 글들을 가지고 본인이 이해하거나 이런 것들이 조금 느린 아이였습니다. 실제로 영재고 가서도 본인이 어떤 학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많이 발생하면서 결국은 1학년 끝나고 좀 나오게 되었는데요. 이런 경우 가서 그런 경쟁 환경에서 좀
뒤처지는 경우가 많아서 본인이 좀 스트레스 받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꼼꼼하지 못한 학생입니다. 사실 꼼꼼한 아이가 더 똑똑하거나 나중에 학자로 대성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이제 테스트하는 게 과거나 영재고 같은 경우는 사실 서술형 문제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런 서술형 문제들에서도 좀 내가 수학 같은 경우는 뭐 계산 실수가 잦다거나 아니면 과학 같은 경우는 어떤 정의적인 문제에서 텍스트적인 암기가 부족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서술형에서도 그런 문제가 두각되어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다양한 학문에 관심이 많은 학생입니다. 만약에 학생이 수학과 과학 뿐만 아니라 뭐 인문, 철학,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 관심 분야가 계속해서 바뀌는 것 때문에 좀 수학과 과학의 어떤 활동들이 집중되어 있는 과학고를 굉장히 좀 따분해하는 경우도 있고 본인이 그런 분야랑 계속 연결지어서 프로젝트 자체가 약간 산으로 가는 경우도 종종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생기부 방향성 자체가 굉장히 흐트러지고 학교 내에서도 지원을 해주고 싶어도 뭔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여력이 없는 프로젝트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대학 진학에 있어서는 좀 불리한 경우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과학고랑 영재고를 준비하려면 언제부터 어떻게 준비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게 학생의 어떤 상황이나 아니면은 성향에 따라서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부터 일찍부터 차근차근 준비해가지고 성공하는 케이스가 물론 가장 많고요. 좀 늦게 시작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중3인데 지금 시기부터 준비해가지고 과학고에 실제로 합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극히 드물지만요. 그래서 각 상황별, 성향별로 어떤 성향의 아이들이 언제부터 준비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저희가 5월 18일에 대학감 1층 설명회를 진행합니다. 이때 참석하시면 많은 정보들 얻어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은 이제 주로 과학고 그리고 영재고에 대해 가지고 김덕원 선생님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선생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